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H컴퍼니가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기술, 홀로2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AI가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지 그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저 작은 아이콘 하나 누르려다가 자꾸 다른 게 눌리는 거요. 사람이 누리도 가끔 헷갈리는데 이걸 AI한테 시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요즘처럼 정보가 빽빽한 4K 화면에서 말이죠.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AI에게 화면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제인지 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요즘 화면들 정말 선명하죠? 근데 그만큼 정보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뜻이기도 해요. AI 입장에서는요, 이 수많은 아이콘, 버튼, 텍스트들 사이에서 딱 하나를 콕 집어내는 게 마치 엄청나게 복잡한 원리를 찾아라 게임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말 웬만한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H컴퍼니가 아주 강력한 해답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홀로2라는 모델입니다. 자, 드디어 주인공인 홀로2 모델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죠? 이건 그냥 모델 이름이고 중요한 건 이 녀석의 역할입니다. 홀로2는 오직 한 가지 임무, 그러니까 복잡한 화면 속에서 특정 요소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임무를 위해 태어난 말하자면 화면 탐색 전문가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홀로2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 모델이 문제를 푸는 방식, 즉 생각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아주 영리한 신기술을 사용하거든요. 그게 바로 에이전트적 위치 파악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한 번에 정답을 맞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탐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일단 대충 범위를 짐작해보고 그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먼저 1단계. 일단 이쯤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넓게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2단계. 그 좁혀진 영역을 확대해서 이 중에서도 여긴 것 같아 하고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하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오차를 줄여나가고 결국 목표물을 정확하게 딱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요. 바로 이 에이전트적 방식을 썼더니 정확도가 무려 10에서 20%나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성능 향상이에요. 자, 그럼 이 기술이 실제 결과에서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는지 이제부터 그 기록적인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그냥 한 번에 추측했을 때 정확도고요. 오른쪽은 방금 설명드린 세 단계 과정을 거쳤을 때 정확도입니다. 와, 차이가 확연히 보이시죠? 정확도가 눈에 띄게 쭉 올라갑니다. 78.5%. 이 숫자가 바로 새로운 최고 기록, 즉 소타, State of the Art입니다. 특히 이 스크린스팟 프로라는 테스트는요. 실제 앱들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화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서는 가장 까다롭게로 소문난 시험대거든요. 거기서 최고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테스트인 OS 월드 G 벤치마크에서도 79%라는 정말 인상적인 정확도를 보여주면서 이 모델이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아주 뛰어난 범용성을 가졌다는 걸 증명해냈죠. 자, 새로운 기록도 세웠고 성능도 대단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이 혁신이 앞으로의 기술과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사실 이런 놀라운 발전 뒤에는 스카이파일럿 같은 개발 도구의 공이 큽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 도구가 그런 귀찮은 작업들을 상당 부분 자동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인프라 걱정 없이 오직 AI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오늘 내용의 핵심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가 이제 우리 화면을 보는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둘째, 한 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반복적으로 파고드는 에이전트적 사고방식이 아주 강력한 무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도와줄 더 똑똑하고 유능한 AI 비서의 등장을 앞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발전하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언젠가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사람인 우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화면을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중국의 AI 산업에서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폐쇄적인 경쟁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모든 게 재편됐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국 AI 생태계의 대세는 바로 오픈소스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걸 전국적인 규모로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바뀐 건데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불길을 일으킨 걸까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2025년 1월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AI 업계에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불러요. 바로 딥시크 모멘트. 모든 걸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성능을 가진 AI 모델 하나가 짠! 하고 오픈소스로 풀린 겁니다. 이게 바로 도미노의 첫 블럭을 넘어뜨린 거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중국 AI 산업 전체가 꽁꽁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고 다 같이 협력하는 생태계로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된 겁니다. 딥시크 모멘트 이후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공룡 기업들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탔을까요? 각자의 생존 전략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두 회사의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알리바바는 아예 판을 깔아주는 전략을 썼습니다. 자신들의 QN 모델을 그냥 무료로 풀어서 자, 여기서 마음껏 놀아보세요 하고 거대한 생태계를 만든 거죠. 반면에 텐센트는 좀 더 신중했어요. 일단 다른 오픈소스 모델을 먼저 써보고 아, 이거 괜찮네 하고 검증이 끝나니까 그때서야 자신들의 비장의 카드를 딱 내놓은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알리바바의 전략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숫자 11만 3천. 이게 바로 알리바바의 퀸 모델을 가지고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모델의 개수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혁신이 폭발했다는 증거죠.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메타의 라마 모델 있죠? 그것보다 파생 모델 수가 무려 4배 이상 많다는 뜻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이런 거대한 흐름을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겠죠.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처음에는 오픈소스? 별론데? 하던 바이두까지 결국에는 이 흐름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대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넓은 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세요.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다 뛰어들었죠. 패기 넘치는 스타트업들은 앞다퉈서 강력한 모델들을 쏟아냈고요. 샤오미 같은 회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고유의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AI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또 연구기관들은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도구나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야말로 생태계 전체가 함께 움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그것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AI 개발에 다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 차원에서 미리 깔아놓은 어마어마한 인프라 덕분이었죠.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동수서산이라는 엄청난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동쪽의 데이터를 서쪽에서 계산한다는 건데요. 사람이 많은 동쪽에서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전기료가 싸고 에너지가 풍부한 서쪽의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처리하는 거죠. 전국을 잇는 거대한 컴퓨팅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둔 셈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계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특히 AI 개발에 필요한 연산 능력은 매년 40% 넘게 늘어날 걸로 보이니까요. 이건 AI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든든한 백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업계가 오픈소스로 들썩이는 동안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부의 전략도 딱 맞아떨어지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전 2017년 계획을 보면 AI 기술의 기초를 다지는 좀 이론적인 연구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2025년 계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AI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는 연구실에만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걸 모든 산업 현장에 적용할 건지 아주 실용적인 목표로 전환한 겁니다. 결국 이 오픈소스라는 움직임이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된 셈이죠. 거대한 인프라, 바뀐 정부 정책, 여기에 오픈소스라는 촉매제가 더해지면서 잠재력이 한 번에 폭발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판이 깔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AI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 미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AI의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오픈소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을 만들 때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기본값이 된 거죠. 모델부터 하드웨어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AI는 최고 성능 경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얼마나 실용적인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큰 규모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는 거대한 AI 생태계를 갖게 된 중국, 앞으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과연 중국의 AI는 우리에게 협력의 파트너가 될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까요? 앞으로 이 구도를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대신 AI가 진료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냐고요? 아니요. 사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AI 의사가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솔직하게 상상해 보자고요. 다음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원격 진료를 받는데 화면 너머에 있는 게 의사가 아니라 AI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괜찮으세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 궁금하기도 하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의료 AI의 미래는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에는 정말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곳까지 최고의 기술을 전파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이죠. 근데 다른 한쪽에는 아주 커다란 난관이 버티고 있어요. 바로 이거 진짜 믿고 써도 돼? 안전한 거야?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AI가 가진 이 엄청난 잠재력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AI는요, 이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가상 환자를 진료하는 테스트에서는 인간의 의사 뺨치는 어쩔 땐 그 이상의 실력을 보여줬어요. 진짜 대단하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연습 게임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요. 실험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실제 환자들이 있는 현실 세계에서 그 실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거죠. 바로 그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서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IT 업계의 거인 구글 있잖아요. 구글이랑 원격 의료 전문 기업인 인클루디드 헬스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의료 AI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쓸 만한 아주 획기적인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정말 빅뉴스죠. 자, 발표 내용을 보면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일단 최초라는 거고요. 전향적이라는 건 옛날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국 단위, 무작위 연구, 이건 말 그대로 미국 전역에서 아주 공정하고 엄격한 방법으로 테스트하겠다는 거거든요.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연구를 통해서 대체 뭘 알고 싶은 걸까요?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첫째, 시뮬레이션은 이제 그만하고 진짜 환자들한테 AI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둘째, AI를 썼을 때 정말 진료의 질이 올라가는지 그 효과를 제대로 측정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의 능력과 한계는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그걸 제대로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AI를 진짜 시험대에 올려놓고 모든 걸 검증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연구가 무엇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 연구 방식에 의료 AI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작위 대조 시험,
영어로는 ICT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임상 연구에서는 거의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증명 방식으로 통해요. 새로운 기술, 여기서는 AI겠죠? 이 AI를 쓰는 그룹이랑 기존 방식대로 진료받는 그룹을 무작위로 나눠서 아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바로 신약을 개발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먹는 약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임상시험을 거치겠어요?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수없이 증명하잖아요. 이제 AI라는 이 디지털 신약도 똑같이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대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연구의 핵심 철학이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AI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다. 딱 이거예요. 환자의 건강에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약이나 치료법과 똑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아주 책임감 있고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물론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의 이 큰 걸음은요, 사실 수년 동안 차근차근 벽돌 쌓듯이 쌓아 올린 아주 탄탄한 기초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정말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맨 처음에는 환자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랑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이걸로 AI의 기본 성능을 다듬었죠. 그 다음엔 실제 병원 한 곳에서 소규모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서 실제 환경에서도 안전하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전국 단위 RCT라는 진짜 큰 무대에 서게 된 거죠. 그럼 이 AI는 대체 뭘 기반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크게 세 개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환자랑 대화하면서 진단을 내리는 AIME. 둘째,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를 분석해서 건강 코칭을 해주는 PHA. 그리고 셋째, 정확한 건강 정보를 찾아주는 웨이파인딩.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이 합쳐져서 지금의 똑똑한 AI 의사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의 헬스케어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AI가 바꿔놓을 의료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이 모든 연구와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것. 내가 어디에 살든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기술이 향하는 최종 목표점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는 이제 실험실을 벗어나 진짜 의료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둘째,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약처럼 아주 엄격한 골드 스탠다드 검증을 거치고 있고요. 셋째, 이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모두가 안전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AI 의료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치, 담당 간호사, 그리고 AI가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는 날, 그런 날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AI가 코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코드 OCR이라는 연구 논문이 바로 이 엄청나게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AI가 컴퓨터 코드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죠. 여러분,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 코드를 정말 잘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숨겨진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다룰 때 처리 속도나 비용 면에서 엄청난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AI는 왼쪽처럼 코드를 한 글자 한 토큰씩 순서대로 읽거든요. 마치 소설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것처럼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반면에 우린 어떻습니까? 오른쪽처럼 코드를 딱 보면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순차적인 방식의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처리해야 할 코드가 늘어나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시간과 비용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정말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AI한테 텍스트를 일일이 먹이지 말고 그냥 코드에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네, 바로 이 질문. AI에게 그냥 그림을 보여주면 어떨까? 이게 이번 연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걸로 뭐가 달라질까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보는 선명한 고해상도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해상도를 확 낮춰서 아주 흐릿하게 압축해버린 버전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이미지를 흐릿하게 압축하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코드를 처리하는 데 드는 연산 비용, 즉 토큰 수를 무려 75% 넘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토큰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 뭐랄까, AI가 씹어말는 데이터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 토큰 수가 적을수록 AI는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물론 이게 그냥 이럴 것이다 하는 상상에서 그친 건 아닙니다. 연구진들은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진짜 현실에서도 통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설계했어요. 그 연구 과정이 마치 한 편의 탐정 수사 같았어요. 자, 이미지랑 텍스트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이미지가 흐릿해져도 AI가 잘 알아볼까? 코드에 색깔을 입히거나 굵은 글씨로 바꾸면 도움이 될까? 이 방법이 파이썬 말고 다른 언어에서도 먹힐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파고들었죠. 그리고 이 실험에는 GPT-4나 제미나이 같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현존 최강의 AI 모델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가 얼마나 신뢰도 높은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연구진들이 발견한 정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결과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요, AI 모델들이 이미지의 흐릿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코드를 무려 8배나 압축해서 우리 눈으로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도 AI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냈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 흐릿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원본 텍스트를 처리하는 것보다 무려 87.5%나 적은 자원을 사용합니다. 8배 압축이라는 건 8분의 1의 노력만으로 똑같은 일을 해낸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효율 향상입니다. 논문에서도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지 방식이 기존의 텍스트 방식과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이게 그냥 편법이나 꼼수가 아니라 진짜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증명한 셈이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중복된 코드를 찾아내는 작업에서는 이미지를 압축할수록 성능이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아마도 이미지가 흐릿해지면서 AI가 자잘한 디테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코드의 구조나 패턴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라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결과들이 현실 세계에서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AI에게 코드를 보도록 가르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그 광범위한 영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가 코드를 이해하는 훨씬 더 효율적인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둘째, AI를 돌리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죠. 셋째, 이전에는 너무 커서 엄두도 못 냈던 거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전체를 분석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AI가 단순히 글자를 읽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AI가 코드를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게 될까요? 그 가능성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